할머니가 등치 크다고 하면 넌 진짜 지금 심각한 거다. 할머니 항상 저희 뭐 명절 때 가든 언제 가든 야, 너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좀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상업 공간에서 사 먹어야 되는 공간인데 네. 꺼내셔서 고구마 드신다든지 귤 드신다든지 보시기만 해도 표정, 인상착 이것만 보고도 벌써 불길한 기운이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인상 구린 할아버지 그러네요. 이렇게 생기면 100이면 100 진상이었음.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자르반 84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약간 유명한 거잖아요. 자르반 아세요? 자르반? 아니요? 자르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르반이라고 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마치 대장군 같은 선봉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장서서 가서 막 위압감을 딱 뿜어주는 그런. 얘가 싸움을 여는 애라서 이 명칭도 진짜 잘 붙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뭔가 자르반이라는 캐릭터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 캐릭터가 저런 그 무슨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걸 딱 봤을 때 떠올리는 심상이 어때요? 무섭다. 아 그래요? 무서워요. 웃기진 않나요? 무섭- 웃기고 아니 아, 근데 웃긴데 실제로 보면 무서울 실제로 것 제 같아요. 앞에 있으면 네. 무섭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생각 들긴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무조건 1호선이다. 맞아.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생각이 나고 막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왜 이렇게 당당하시지? 약간 그런. 이런 밈 되게 많잖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1호선.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갖고 있는 단편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보고 그걸 떠올리는 어떤 심상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 방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의 시선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한데. 편향이 있다. 네. 예, 약간은. 사실 저 자르반 84세 자르반 84세 이 이름이 웃겨. 자르반 84세. 사실 진짜 장난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노인이란 이유로 이상한 할아버지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다양할 텐데 우린 되게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에 대한 데이터도 뽑아봤잖아요. 노인, 어르신, 시니어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는데 노인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 대상이 되는, 어르신은 뭔가 돌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 시니어는 적극적이고 뭔가 생산의 주체로 보는 게 조금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 키워드 3개 다 타저화된 거라고 좀 느껴지네요. 그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야 나 노인인데 야 나 어르신이잖아. 내가 시니어가 돼 보니까 이렇게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르는 언어가 아닌 느낌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가져야 할 이름이 조금 부족한 상황? 저희만 해도 MG로 묶지 마라, 뭐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 논의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똑같을 것 같아요. 노인분들도 나를 똑같은 노인으로 그러게. 보지 마라, 나를 똑같은 어르신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하신 분들 충분히 그럴 수 많을 있을 거라고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네.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대충 너네 이렇지? 하고 뭉뚱그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타자화된 키워드로 보고 있는 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기만 하진 않잖아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네. 특히 노인, 어르신 이런 키워드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나이든 이들이 환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연구를 해봤었잖아요. 연관어에서도 확실히 이제 외적인 부분 외에도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그쵸. 훨씬 많았어요. 특히 보수, 욕, 성격, 행동, 싫은 소리 이런 태도와 문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외에도 뭔가 경제적인 이유, 뭐 노후, 돈 이런 키워드들이 크게 많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뭐 겪었던 태도, 문화가 마치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서 이랬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왠지 어디선가 봤을 것 같아.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도. 저희 MG 오피스에서도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공통점을 딱 찝어낸?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차원의 이유 때문에 어쩌면 나이 든 분들을 멀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자체도 저희가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도 웃긴 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의 감성이 또 달라요. 맞아. 할아버지의 영광 감성으로 무섭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무섭다 이외에도 이상하다, 이상하고 무서워. 이상한이 있어요. 네, 굉장히 전 공감이
이 사실 조금 됐어요. 그 자르반 84세의 이미지를 갖고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 그러네요. 네. 맞다. 그러네. 싶었는데 할머니는 또 웃긴 게 맛있다, 효도, 손맛, 냠냠, 냠냠. 존맛탱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떠요. 이런 거 보면 훨씬 좀 긍정적인 키워드가 할머니가 많고 뭔가 할머니는 맛있는 걸 주시는 존재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그런 밈이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너 할머니가 등치 크다고 하면 넌 진짜 지금 심각한 거다. 할머니 항상 저희 뭐 명절 때 가든 언제 가든 야 너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좀 더 주시고 저 분명히 밥 먹고 왔어요 하면은 그다음 과일 주시고 치킨 한 마리 시켜줄까 해서 주시고 할머니 그 오목렌즈 설 있잖아요. 할머니가 보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말라 보인다. 그런데 너가 할머니한테 풍채 크다는 얘기 들었으면 근데 뭐 이런 좋은 선입견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얘기도 있죠. 트로트 가수들 이런 팬 강령에 그런 게 있대요. 음식 싸우지 말기. 이거 좋은 얘기 들었어. 이런 거 가끔 봐요. 그 어떤 상업 공간에서 사 먹어야 되는 공간인데 네. 자리 점유하시고 꺼내셔서 고구마 드신다든지 귤 드신다든지 항상 뭐 귤 같은 거 꼭 있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그때의 시대적인 어떤 감성을 좀 대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는 이제 먹을 거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도 되게 적고 또 사람의 품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조금은 이제 지금 시대가 생각하는 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을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관 감성어를 뽑아봤거든요. 근데 웃다라는 키워드가 점점 떨어져요. 할아버지들은 웃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인터넷 밈에서 그들의 첫인상 이래서 이런 거? 네네. 인상 구린 할아버지 그러네요. 이렇게 생기면 100이면 100 진상이었음 반말하고 99%의 확률로 소주나 막걸리를 사간다. 저도 확실히 이게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민원실에서 좀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 분들은 오시기만 해도 표정, 인상착의 이것만 보고도 벌써 불길한 기운이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 저를 이제 좀 약간 때리 까시고 좀 부하처럼 대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막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편향을 증폭시키는데 착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해주시는 할아버지도 이렇게 다그친 할아버지도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좀 더 편향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확실히 편향이 있다고 전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동묘 가면은 이제 할아버지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옷도 진짜 딱히 말 그대로 이 형광 컬러 등산복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그거를 또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그거를 보시고 한국 할아버지들은 진짜 패셔너블한데? 라고 생각하시고 진짜요? 그거를 이제 우와. 영감을 얻으셔서 제품을 이제 선보이시기도 하는 그런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전형화된 룩에서 받는 그 인상을 토대로 그렇게 했거니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뭘 네네네. 봤을 때 떠올리는 그게 백지였을 때는 오히려 편견 없이 접근을 하기 마련인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것에 더 오랫동안 노출되었고 쌓여온 이런 심상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이제 그런 룩을 보았을 때 기피하게 돼. 맞아. 만나는 것은 좀 부담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진 않아요. 그 할아버지 연관 감성어에서도 네. 싫다라는 키워드가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귀엽다라는 키워드가 오르거든요. 오, 귀엽다는 뭐죠? 귀엽다 뭐죠? 그래서 저도 귀여운 할아버지가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상상 속의 동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귀여운 할아버지가 있어서 귀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귀여운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귀여운 할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게요. 뭐가 귀여운 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귀여운 할아버지라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최근에 어떤 교수님 강연할 때도 그 옆에 제가 앉아 계셨던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분 너무 귀여우셔 하는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은 어떤 표현을 할 때 되게 망설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표현하시는데 되게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 언어를 가다듬으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좀 수줍어하시는 모습? 대헷 약간 조금 근접. 다른데? 하여튼 뭐 비싼 것 이런 같기도 모습, 하고. 그 약간 그 마초스러운 것들을 무의식 중에 계속 그냥 그렇겠지라고 하다가 할아버지들이라고 저희가 인지하는 존재들이 약간 부끄러워하시거나 네. 머쓱머쓱 하시는 거 보면 그것이 귀여운 할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거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세대가 생각하는 가치가 귀여움이라면은 귀여운 할아버지는 확실히 블루오션이 아닐까? 하나의 그 브랜드 가치처럼 네, 맞죠. 지금 각광받는 거는 귀여움이다. 근데
그런 할아버지들이 잘 없죠. 그렇게 된 거에는 이제 과거에 그들이 지향했던 뭔가 가치가 네.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어떤 우직함,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가 멋있는 사회의 존재였으면 지금은 약간 미숙해서 도움을 내가 건네고 싶은 존재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선망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멋짐보다 귀여움. 그러니까 멋짐은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지표들이 많잖아요. 뭐 키가 크다는 둥, 아니면은 코가 높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이 어떤 멋짐의 지표가 있다면 귀여움이란 건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더 이제 시대가 좀 더 가치를 부여하는 속성이라고 봤을 때 귀여운 할아버지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저는 이미 귀여우니까 나중에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뭐 그런 브런치 글이 있더라고요. 귀여운 할아버지들은 대체 어디에? 막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아버지들한테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하여 내가 할아버지들을 싫어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이 확증 편향이겠지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세요. 그러네요. 인정을 하지만 그 뒤에 이제 간접 경험으로나마 접한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마루코는 9살의 마루코 할아버지래요. 저는 이 만화 봐서 좀 잘 아는데 이 만화에서 손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구석이에요. 그 손녀의 의견을 그냥 단순히 아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되게 존중해주고 그 감정에 되게 공감을 해주시는 되게 좀 조곤조곤하시고 되게 잘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배려의 태도? 이런 게 좀 귀여운 할아버지로 묘사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일단은 접점이 너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노인분들에 대한 편향을 갖게 된 장소라고 하면은 이동수단인 지하철, 택시 뭐 이런 되게 한정적인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가 그렇게 유쾌한 공간은 아니에요. 막 빨리 맞네. 출근해야 되고 너무 이미 지쳐있는 몸을 맞아요. 태우는 공간이라고 해야 그러네. 되나? 그리고 거기서 뭐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기능적 공간이라서 철저한 매너와 규칙이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곳인데 돋보이면은 부정 본능이 확. 얼마 전에 그 민원실 영상 보셨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라이터 들고 하려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영상 진짜 많죠. 되게 네.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직접 겪은 것은 아닌데 저희는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정보들이 우리 일처럼 받아들이는 상상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접점이 부족하다 보니. 그리고 제가 민원실에서 겪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은 좋았던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네. 조금은 좀 급한 용무를 가진 분들이 많고 어쩌면 바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 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심지어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제가 뵌 적이 이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네. 어릴 때 돌아가셔서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제가 인지하는 존재는 사실 이런 곳에서밖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타 세대는 사실은 다 접점이 있거든요. 사실 회사가 이런 부분을 좀 보장되는 공간이죠. 최근에 들어오신 입사하신 사원분도 00년생이시면 네. 저랑 벌써 연령 차가 40 10년 나잖아요. 10년이 나면은 제가 어디서 이제 만나고 알겠어요. 얘기해보면 정말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 50대 정도까지는 회사에 계시니까 제가 접점이 있고 대화를 하면서 다르다, 재밌다 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정말 미지의 영역인 거고 자르반 84세 한 분만 보고 샘플, 저희 말로 지금 모수가 적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것들 접점이 부족한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접점 이외에도 정보 격차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마초와 귀여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네네. 그들이 살아오면서 롤모델 나 저렇게 늙어야지 할 수 있었던 샘플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박막래 할머니나 아니면 김칠두 모델분 같은 것도 보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되게 느낄 수 있는 창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주변 지인이 다였을 것 같아요. TV 정도? 또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왜냐면은 아직도 제가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가서 얘기하면은 얘기가 잘 먹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삼국지. 삼국지 얘기하면은 아직도 이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고 밈처럼 활동하고 계신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유일한 컨텐츠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또 두 번째는 바둑이에요, 바둑. 아직도 이창호 구단 얘기하시는 너무 좋아하시고 그분들의 스포츠였던
스토리였던 거잖아요. 지금의 e스포츠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들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취향, 개성 이런 거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시대고 조금은 좀 생존 문제 이런 걸 더 걱정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수가 적어서 좀 제한된 다양성 속에서 살아오신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너무 풍족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네. MZ 특 이래서 뭐 어쩌고 나오면 아닌데 뭐 MZ를 다 하나로 묶지 마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노인들은 노인 특이라는 거 그러네요. 하나에 그냥 퉁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갖고 있는 정체성 혹은 저희가 속한 사회 집단이 있잖아요. 그 집단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조금은 나와 다른 존재, 또 무서운 존재 혹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꽤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들은 PC방에서 이제 크게 꽥꽥 소리 지르는 잼민이,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문신하고 양아치, 그래서 급식충,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아직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학식충,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도 파이어 지역이 되지 못한, 아직 돈 못 벌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출근충. 붉은층. 그래서 은퇴했더니 틀딱. 이것도 좀 너무 치과의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라미네이트도 있고 뭐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는데 틀니로 다 일어나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모르는 대상, 저희가 좀 멀리 있는 대상, 나를 제외한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화하기 쉬운 심리적 기제도 있고 사회적 장치도 좀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참 웃긴 게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 네.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아니면 다 그냥 타자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장 20대야. 그러면 내가 10대 때 기억 못하고 그냥 잼민이 그러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너무 타자화가 쉬운 사회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네.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저 PC방 잼민이었어요. 기억이 났어요, 저 갑자기. 지금도. 저 어렸을 초등학교 때 지금도 현행화를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자기 관련성 키워드를 꼭 마음 한켠에 품고 가야 되는 게, 이거를 품고 보니까 이것이 남이 봤을 때 나였구나. 그렇다면 저 은퇴자, 노인분들도 자기 관련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 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 누구도 나이 드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오늘 종합해보면 막연하게 상상하지 않는 것, 우리가 협소하게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 우리가 살아온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저희가 이런 나이듦 이런 주제를 볼 때 꼭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나이든 노년의 삶 이런 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다음에 해보도록 해요.